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얼마 전에는 이제 북한에서 이 고아원들을 돕고 있었던 그 후배가 한국에 와서 이제 만났습니다. 미국 시민권자이니까 북한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. 오랫동안. 그래서 미국에서 돈을 모아다가 북한에 있는 고아원에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설들이나 또 돈을 지원해 왔던 그런 후배입니다. 북한은 그 각 도에 고아원이 하나씩 있다고 합니다. 황해도 하나, 뭐 평안도 하나 이렇게 있는데, 그 북한에 있는 고아들은 우리나라처럼 뭐 부모가 안 계시거나 뭐 이런 고아가 아니고, 가난한 그런 가정의 자녀들, 집이 가난해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없고 밥을 먹일 수 없는 그런 자녀들을 고아원에 맡깁니다. 맡기면 이제 국가에서 그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뭐 영양실조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애를 쓰지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고아원을 다니면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이제 채워주는 일을 오랫동안 했던 그런 후배인데, 이제 한국에 와서 만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. 그 후배는 이제 국내에 있을 때는 뭐 같이 이렇게 대학 후배이기도 하고 또 신실한 친구인데, 미국에 이제 이민 가서 거기서 살다가 나름대로 소명을 받고 이제 북한에 가서 이제 일을 했죠.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 북한 사정에 대해서 잘 압니다. 그래서 이제 북한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도 그 정부, 북한 정부에 대해서,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, 김일성 체제에 대해서 비판만 하지 않고 도와주면 아무 일도 없는데, 이제 북한에서 사역을 하다가 미국에서 뭐 김정은 정부에 의해서 비판을 한다든가 그런 사람은 다시 오지도 못할 뿐더러 다시 와서는 이제 구속돼서 몇 년 동안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. 근데 이 친구는 뭐 그냥 자기 정부에 대한 비판하면 뭐 안 좋으니까 결국 그 고아를 돕는 일에만 열심히 했던 그런 후배인데, 와서 이제 최근에 이제 북한 동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과거에 그런 그 김일성, 뭐 김정일 때 그런 그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없어졌고,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뭐 그런 북한의 그런 체제에 대해서 신경도 쓰지 않고 자기네 살 생각만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. 이렇게 어떻게 밀수해서 살 것인가, 어떻게 장마당 가서 어떻게 밀수품을 팔고 이래서 먹고 살 것인가, 돈을 모을 것인가, 이 생각이지 무슨 뭐 정치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갖습니다. 그 40대까지는 그렇다고 그래요. 그 다음에 이제 60, 70대 된 사람들은 그래도 생각이 있는데, 그것도 정부의 혜택을 받고 있는 기득권층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, 이런 뭐 함경도나 이런 황해도나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점점점,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먹을 것이 없어지면서 훨씬 더 심각해지고, 또 이 만나는 그 국경지대의 이런 군인들은 진짜 아주 그냥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호시탐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고 그러는데, 이 북한의 그 체제에는 사실 김정은은 어떻게 보면 허수아비고, 김일성 시대부터 김정은 시대부터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군부나 기타 그 수십만 명이 되는 기득권층들, 모든 그런 그 기득권을 누리는 그 지배계층들이 꽉 잡고 그걸 놓지 않기 위해서 대부분이 뭐 한 7, 80대 사람들이죠. 미국에, 북한에 살아있는 그
나쁜 놈들이죠, 사실은. 우리나라도 뭐 5년, 10년 이렇게 정부가 있으면은 그 기득권을 잡은 사람들이 부패가 여전하지 않습니까? 5년, 10년이라도. 근데 북한은 그 70년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 얼마나 부패가 만연하겠습니까? 그것을 이제 소련은 고르바초프 이후에 많이 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느 정도 시장 경제를 도입하고 있는 러시아도 그렇게 부패하고, 요번에 뭐 전쟁할 때 보면 뭐 탱크에 그 중국산 타이어를 써가지고 그냥 총 맞으면 그냥 뭐 가지도 못하는 그런 부패가 군부에서 나지 않았습니까? 중국도 마찬가지죠. 근데 지금 이제 북한이 최근에 후배가 이제 최근에 미국으로 왔다가 한국에 왔으니까 최근에 얘기 들어보면 북한의 뭐 저항 세력들이 이제는 뭐 참지 못하고 뭐 벽보나 대자보 같은 게 뭐 김정은 물러나라 뭐 이런 대자보가 붙고 막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난답니다. 곳곳에서. 그러니까 이제 북한 내에서는 야, 이러다가는 기득권을 유지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통제로 들어가려는 건데, 그 통제가 먼저 일어난 게 이제 중국이죠. 중국은 그래도 정파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? 상하이파나 뭐 이렇게.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갖고 시진핑이 그냥 완전히 통제하는데, 세계에서 코로나로 통제하는 나라가 몇 나라가 됩니다.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북한이고 중국이고 대만까지 포함한다 그러는데, 사실 우리나라도 거기에 오르락내리락 했었습니다. 이 코로나 통제 국가로서 유럽이나 미국의 그 단체들이 볼 때는 그렇게 느꼈다고 그렇게 보고서가 올라옵니다. 우리 의학협회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고. 근데 북한은 뭐 지금 특히 군부에서 그냥 위험하다. 군부도 그냥 기득권층이 꽉 잡고 있는 상태에서도 뭐 북한도 한국 사람이고 저항이 있는 그런 민족 아닙니까? 특히 북한에 뭐 다 홍경래 난이니 뭐 이런 게 다 북한 평양 함경도에서 일어난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조만간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, 이런 후배가 조심스럽게 저한테 그 얘기를 해준 걸로 봐서 이런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외교나 또 우리도 이제 여러 가지 또 앞으로 힘든 그런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,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걱정도 되고, 또 여러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오늘 5월 16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영상 앞에 차별금지법에 대한 영상하고 지금 이제 북한의 그런 리얼한 제가 들은 그런 얘기를 영상으로 올렸습니다. 고맙습니다, 구독자 여러분.